주는요. 오늘 윤석열이 이재명 대표한테 영수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영수회담을. 전혀 예상 못했던 기사였죠. 예상 못했던. 오늘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통화 한 4분 정도, 4, 5분 정도 통화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한번 보자고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만날 것 같지요? 야, 이건 잘한 거죠. 기본적으로. 굉장히 잘한 겁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윤석열은 이재명 대표를 만나려고 이렇게 결심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뭐 이유는 간단하죠. 이재명이 이렇게 만나기 싫은 이재명을 다음 주에 만나자고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야기한 거는 다른 게 아니고 그만큼 지금 절박하다. 상황이 좋지 않다. 이 정권이 위태롭다라는 거를 이제 본인도 느끼는 거죠. 이거 진짜 이거 안 되겠는데? 이걸 느끼는 겁니다. 최근에 여론조사 나온 것들이 몇 가지가 있죠. 우선 오늘 나온 여론조사 한국갤럽. 여러분 우리가 여론조사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한국갤럽이라든가 MBS 같은 경우는 여당한테 굉장히 잘 나오는 여론조사였지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데 갤럽을 보면 이게 어제까지 조사를 한 거예요. 4월 16일부터 18일까지. 그리고 오늘 나온 건데 우선 내용 보기 전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갤럽은 항상 보수가 과표집이었어요. 기억나시죠? 항상 보수가 인원이 굉장히 과표집이었어. 보통 여론조사는 중도가 제일 많고 그리고 이제 보수와 진보가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갤럽을 보면은 항상 보수가 굉장히 많이 한 10% 15% 이상 과표집이었는데 오늘은 보면 알겠지만 진보가 더 많아요. 진보가. 보수는 276명, 진보가 309명이거든요. 사실 여기서부터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갤럽이 의도적으로 이번에는 진보를 많이 조사해야지 그게 아니고 그냥 무작위로 전화를 돌리는데 보수 유권자들은 응답을 안 하는 거죠. 그냥 할 마음이 안 생겨. 선거 전에는 지들이 막 이길 줄 알고 이기려고 막 참여를 많이 했는데 선거 결과 보고 나서 또 지금 대통령이라든가 여당이 하는 꼬라소리를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윤석열한테 좋지 않게 결과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감안하고 봐더라도 요번에 충격적이에요. 윤석열 직무수행 평가 23%. 23%예요. 잘하고 있다 23%. 지난 3월 넷째 주가 34%였는데 몇 주 지났지요? 한 2, 3주 지났는데 11%가 떨어진 거 아닙니까? 11%가. 윤석열 집권하고 역대 최하의 지지율이 나온 거예요. 23%. 이거 심각한 거죠. 좀 자세하게 뜯어보면요. 대구 경북에서도 35%밖에 안 나오고요. 부울경에서 28%밖에 안 나옵니다. 이런 거 보면 아쉽지요. 부울경에서도 이거밖에 안 나오는데 선거는 왜 이렇게 처참하게 졌을까, 민주당이. 너무 안타까워. 물론 그런 말 있죠. 의석으로는 18개 중에서 하나밖에 못 가져왔지만 완패했지만 사실은 그 지역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더 올라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여튼 뭐 올라갔다는 건 뭐 충분히 우리가 앞으로 더 전망이 있겠구나라고 위로할 수 있지만 하여간 지역구는 18개 중에서 선거구는 18개 중에서 하나밖에 못 가져왔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지지율 보면 안타까워요. 이렇게까지 비판을 할 거면은 도대체 왜 지금 뭐 인천 경기 그 어딥니까? 서울하고 똑같아요. 서울이 27%인데 부울경이 28%야.
그러면 좀 심판을 해주지, 강하게. 그래, 정신을 차리지. 그리고 60대에서 32%, 70대 이상도 50이 안 돼요. 보수에서 45밖에 안 돼. 그만큼 지금 분위기가 처참한 겁니다. 물론 선거에 졌기 때문에 더 안 좋아진 것도 있죠. 야, 이 정도면요, 사실은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이 단계입니다. 국정 운영이 어려워요. 국정 운영이 어렵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 공무원들도 말을 안 듣고, 심지어 대통령실에서도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잖아요. 어저께 방송했지만 어저께 뭐였습니까? 총리하고 비서실장 인선 관련해가지고 TV조선하고 YTN이 단독을 냈는데, 그 내용을 보고 대통령실에서 공식 입장이 나온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입장이 나왔다는 거는, 네? 비서실장을 통해 가지고 대변인이 입장을 낸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없어. 박영선이라든가 양정철 총리 아니면 비서실장 임명할 마음 없어라고 했는데, 바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아니야, 있었어라고 그런 개소리를 하는 거예요. 비서관 따위가. 이게 제대로 돌아가는 겁니까, 당이? 이 정부가? 엉망인 거죠. 엉망인 거지. 이렇게 엉망인 데는 이런 이 지지율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거는 정당 지지율인데, 갤럽에서는 정당 지지율 국힘이 거의 항상 앞서갔죠. 항상 앞서갔어요. 난 이거 웃긴 게 뭐냐면, 제가 총선 전에도 이미 언급을 했지만, 총선 전에 국힘당이 37%, 민주당이 29%예요. 그러면 지역구에서 사실은 압도적으로 국힘이 이겨야지. 물론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뭐냐면 조국혁신당. 왜냐면 조국혁신당은 사실은 범민주당이니까, 사실은 민주당한테 가야 될 그 지지율이 조국혁신당으로 빠지면서 나눠져 있는 건데, 사실은 이게 같은 편이죠. 그래서 37%지만 이미 이때도 민주당이 41%가 나왔던 거고, 지금은 두 개 합치면 44% 아닙니까? 44%. 그러니까 압도적인 거죠, 이 갤럽에서도. 갤럽에서 이런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갤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저께 전국 지표 조사, 우리가 소위 MBS라고 부르는 4개 언론사가 함께 조사하는 결과가 어제 나왔죠. 여기서도 윤석열이 몇 프로입니까? 27%. 그 전 조사보다 11%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갤럽만 이상한 게 아니고, MBS도 사실은 지금까지 윤석열에 대해서 나쁘지 않았고, 정당 지지율 나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폭락을 했거든요. 폭락. 여기서도 정당 지지율을 보면요, 요번에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해. 그러니까 갤럽하고 이 MBS하고 나오는 조사 양태가 비슷한 걸 알 수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로 지금 지지율이 빠지고 있는 건데, 그 빠지고 있는 거는 그 진보 진영에 빠지는 게 아니고 보수 진영에서 확 빠지고 있는 거죠. 아까 부울경에서 나오는 그 지지도 봤잖아요. 지금 보수에서 완전히 이거 뭐야 이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진보 진영이야, 범야권이야, 원래 윤석열에 대한 평가가 좋지가 않고, 지금 막 빠지는 건 20%대로 떨어지는 거는 여기서부터는 야당과 관련이 없어요. 20%대로 떨어지려면요, 더 밑으로 떨어지는 거는 그때부터는 여권의 핵심 지지층이 윤석열을 등질 때, 버릴 때 내려올 수 있는 거거든요. 30%대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는 지금 핵심 지지층들이 붕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정 운영이 안 되는 거지. 지금 그런 위기입니다. 그런 위기. 지난 18일 날,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냐? 그 국힘당
국힘당에서 선거 패배한 다음에 윤상현이 중심이 돼가지고 2024년 총선 참패와 보수 재건의 길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를 열었어요. 여기서 지금 뭐 여기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다 당선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냐? 5선의 윤상현. 윤상현은 요번에 5선인 거죠. 아직까지는 4선인 거고 다음 국회 들어가면 5선 되는 건데 지금이야말로 당원분들이 당 지도부, 국회의원, 핵심에 있는 사람들을 폭파해야 될 때다. 폭파. 지금 자기들은 폭파해야 될 때래요. 왜? 제대로 위기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는 게 지금 문제라는 거죠. 김용태, 경기포천 가평,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하는 게 지금의 시대정신이다. 시대정신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얼핏 듣기에는 윤석열, 김건희 뭐 수사하라 그런 내용처럼 들리는데 뭐 김용태는 여기까지 안 갔어요. 김용태는 대통령 책임론에는 선을 걷죠. 당 지도부가 대통령의 변화를 끌어내려고 설득한 게 있냐? 변명으로 회피한다며 당이 먼저 반성하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앞에 했던 말, 권력자와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까지 법의 잣대를 평등하게 적용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도권 낙선자들 뭐라고 하냐? 우리는 장렬하게 전사했지만 정작 당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지 못하다 하면서 이 당을 비판을 많이 했어요. 대통령과 당을 다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국힘 낙선자들 간담회가 있었어요. 낙선자들. 사실 지난 며칠 전에는 당선자들 간담회가 있었죠. 근데 언론에서 욕을 많이 했어요. 당선자들 간담회가 있었는데 얘네 뭐 했다는 겁니까? 사실 여기 와가지고 서로 웃고 좋아가지고 막 셀카 찍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이 완전히 붕괴 직전인데 지금 망할 직전인데 초선들 당선자들 나와가지고 당이 어떻게 변할 것인지 그런 걸 막 진지하게 고민하는 게 아니고 와서 좋지 자기들이야 당선이 됐는데 얼마나 좋아. 그래가 좋아가지고 막 셀카 찍고 막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지금 언론에서 비판을 많이 했잖아요. 너희가 지금 그럴 때야? 비판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은 낙선자들 낙선자들 원외에 있는 낙선자들이 모여가지고 오늘 간담회를 했는데 난리가 났죠. 총 164명인데 90명이 모였다고 합니다. 그 90명 중에서 하늘 나와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아주 여러 가지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는 거죠. 우선 전당대회를 혁신형 비대위를 꾸려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 또 당대표를 뽑을 때 지금 당원들 100%로 뽑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 그 전처럼 당원 70 그리고 국민 30 하던지 이 조율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참석하는 다수가 뭐라고 했냐? 이번 총선의 패인이 누구라고요? 윤석열과 용산이다. 당의 이에 대해서 잘못 대처한 탓이 크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서울 노원을 낙선한 김준호 후보 뭐라고 하냐?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당을 봤을 때 찍어줄 수 없다고 했다. 송사리가 아무리 열심히 헤엄쳐도 고래가 잘못된 꼬리짓 하면 송사리 죽을 수밖에 없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윤석열이 하도 이상한 짓을 많이 하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손범규, 인천 남동갑의 손범규 후보. 패인을 용산을 빼놓고선 얘기할 수가 없다는데 대부분 동의했다. 이혜훈 후보. 성남 민심이 후보들의 개인기와 노력 등 모든 걸 쓰나미처럼 덮을 수밖에 없었던 선거였다. 그러니까 지금 진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었다는 거야.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대통령과 용산이 정말 뭐 황상문이 이종섭이니
이런 말도 안 되는 짓거리, 대판이 이런 거 한번 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해도 그냥 쓰나미처럼 쓰나미처럼 역풍이 불어가지고 선거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책임이 윤석열에게 있다. 용산한테 있다. 그 얘기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번에 뭐라고 하냐면 영남 중심의 당 지도부와 또 당 운영도 바뀌어야 한다라고 또 지적을 해요. 요번에 여러분 지역구 당선자 90명 중에 59명이 영남입니다. 영남. 그러니까 당연히 지도부도 영남 중심의 지도부가 느끼는 민심과 수도권 민심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전당대회 하면은 당 지도부에 수도권 사람이 들어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말은 맞는 말이에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정말로 그냥 영남 자밀련으로 영남만의 그런 국회로 뭡니까 정당으로 머물지 않고 정말 전국정당, 수권정당 되려고 한다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수도권에서 의석수를 가져와야 됩니다. 수도권에서 의석수 안 가져오면 수권정당 불가능하죠. 불가능해. 근데 문제는 지금 국힘은요 정당은 누가 지금 차지했어요? 영남에서 차지했거든요. 영남 의원들이 원내대표라든가 당대표를 모르겠어. 당대표야 이게 시민들이 국민들이 당원들이 뽑으니까 그렇다고 쳐. 근데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영남 의원 세우겠죠. 이게 불안한 거야. 왜? 영남 의원이 지도부가 되면은 영남 의원은 수도권 후보들의 절박함을 모르거든. 대통령실이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 수도권에서는 난리가 나지만 영남에 가면은 아 윤석열 너무 잘해요. 대통령 너무 짱이에요. 그러니까 그 민심을 잘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 수도권에서 이번에 낙선자들은 이거 안 된다. 영남 정당으로 머무르면 안 된다. 우리가 수권정당 되려고 한다면은 수도권 의원들이 지도부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비판이 오늘 많이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대구 달서에서 당선된 권영진 여러분 다 아시죠? 코로나 때 대구 시장이었던 그 징징거리던 권영진이 이번에 대구 달서 병에서 당선이 됐는데 권영진이 막 오늘 짜증을 내요. 야, 자꾸 왜 영남 정당 그래? 영남이 무슨 죄야? 선거 때만 되면 영남에 와서 표달라고 애걸복걸하고 무슨 문제만 생기면 영남 탓을 한다고. 이번 총선에서 우리 당의 참패는 수도권에서 102대 19, 충청권에서 21대 6으로 민주당한테 완패했기 때문이다. 수도권과 충청에서 패배가 왜 영남 탓인가? 야, 수도권과 충청에서 패한 거는 너희가 못난 거지. 왜 영남 탓을 해? 영남 국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108석 개헌 저지선이라도 지킬 수 있었던 거야. 물에 빠져 익사 직전에서 있던 당을 구해준 게 영남 국민들인데 왜 영남한테 뭐라고 하냐고 막 얘기를 해요. 윤상현 의원은 영남 국민을 모욕하고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언사를 자중하라고 합니다. 야, 참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야. 권영진 같은 애들이 지금 이 국민의힘에 있다는 게 너무 다행이죠. 너무 다행이에요. 이게 할 소리입니까? 지금 뭐 국힘당에서 그 국회의원 선거 떨어진 낙선자들이 영남 국민들을 비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언제 영남 국민들을 비판을 했어요? 영남 지지자들을 언제 비판을 했어? 그게 아니고 지도부를 구성할 때 너무 영남 중심으로 하지 말자는 거지. 지금 정당에 90명 중에 50명 이상이 영남 사람인데 그러다 보면은 영남 중심의 당이 될 수 있는데 당이 영남 중심의 당으로 고착화되는 순간 더 이상 이 정당은 전국정당이 아니고 영남만의 정당, 옛날에 자민련, 충청도를 벗어날 수 없는 자민련 정도밖에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 얘기 한 건데 그걸 갑자기 무슨 낙선자들이 영남 국민들을 언제 무시했습니까? 이 새끼 나쁜 새끼인 거죠. 개새끼. 당 안에서 영남 의원들의 이 주도권을 뺏기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럼 그렇게 말하면 되지. 언제 그들이 영남
유권자들을 비하하고 갈라치기를 했어. 하여간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아, 좋은 거예요. 난 영남 의원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뭐 원내대표, 당대표부터 시작해갖고 당직자들을 다 그냥 영남 사람으로 채우고 그 영남 중심의 이 정책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영남 중심으로 하면요, 대통령이 뭐 사과할 필요도 없어. 대통령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해도 그냥 박수치고 화이팅 해도 문제가 없어요. 왜? 어차피 영남에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니까. 근데 그런 식의 인식이 과연 맞냐는 거예요. 맞지 않다고 하는 게 지금 낙선자들의 목소리인데 그 얘기를 들을 귀가 없는 거죠. 비용신. 그런데 오늘 낙선자들 목소리보다 더 정말 막 피토하는 심정으로 아예 개인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은 영남권 의원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조혜진. 조혜진 너무 억울하지. 조혜진은 원래 자기 지역구가 어딥니까? 경남,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이거든요. 여기는 나가면 되는 거야, 무조건. 근데 그거를 당해서 어떻게 했어요? 끄집어내가지고 김해을로 보내버린 거 아닙니까? 김해을은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결국 김해에 가갖고 낙선했죠. 그러니까 얼마나 열받아요. 아니, 내 지역구에서 지역구로 옮긴 것도 열받는데, 아니, 옮겼으면은 최소한 선거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윤석열이 황상문이 아니면은 이종섭이니 대파 논쟁이니 그런 걸로 막 분위기를 망쳐버리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사실은 기자회견 한 번 했잖아요. 총선 전에. 근데 이번에 또 한 거예요. 열받아가지고. 뭐 윤석열 사직생 퇴진하지 않으면 1, 2주 안에 운명 결판 날 것이다.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오늘 조혜진이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과 당사자들이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고 있다. 앞으로 1, 2주 안에 나라와 당, 윤석열 정부의 운명이 결정난다. 탄핵을 피하고 민주당의 국정농단을 막는 길은 민심을 없는 것뿐이다. 아니, 민주당의 국정농단이래. 이게 무슨 개소리야. 아, 민주당을 국민들이 의석을 몰아줬고 그 의석으로 합법적으로 특검을 하던 뭘 하던 하겠다는데 무슨 국정농단이야. 아니, 국정농단을 야당이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새끼도 정상이 아니에요. 아니, 야당이 무슨 수로 국정농단을 해. 국정은 씨발 여당이 대통령이 하는 건데, 정부가 하는 건데. 이것들이 선거 진 다음에 다 멘탈이 나가버렸나 봐요. 말이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으니까. 대통령이 지금부터 해야 할 절대적 과제는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는 것이다. 여론의 힘만이 민주당의 독주를 제지하고 탄핵을 막아줄 수 있다. 작금의 현실은 총선 후에도 대통령이 바뀐 게 없다는 다수의 국민의 인식이라며, 당원과 지지자들은 대통령과 나라 걱정에 잠을 못 자는데 정작 당사자들은 위기의 심각성을 못 느끼는 듯한 모습에 탄식이 흘러나온다. 막 눈물 날 것 같아. 민심의 몽둥이를 맞고도 깨어나지 않으면 국민은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하고 포기한다. 이대로 가면 대통령도 망하고 국민의힘도 망하고 대한민국도 망한다. 대한민국은 안 망하지. 대통령은 은원 간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고 진심으로 국민 앞에 고개를 숙여야 한다. 라고 오늘 조혜진이 막 얘기를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분위기가 당 내에서도 사실 뭐 108석만 있으면은 이 정도면은 우리가 똘똘 뭉쳐가지고 민주당 막을 수 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당내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물론 지금은 의원 떨어진 원외 인사들 이야기긴 했지만 조혜진 같은 경우는 아직 본인도 투표권이 있거든요. 지금 이런 분위기야. 지지율도 엉망이고 당 내에서도 막 비판하는 목소리 나오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오전에 진짜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나 정말 깜짝 놀랐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봤더니
윤석열이 4.19 묘지를 참배했대요. 오늘이 4.19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 총선 패배하고 첫 일정이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참배를 몇 시에 했냐? 8시에 했어. 8시에 와서 참배를 했는데 10시에 원래 기념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기념식에는 참석을 안 했지요. 참석을 안 했어요. 참석을 안 하고 오늘은 혼자 아침에 와갖고 그냥 참배를 한 거지. 이거 너무 이상하잖아요. 윤석열이 당선자 때 작년에는요 기념식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을 안 한 사람이 아니야. 참석을 했었어. 그러면은 이번에 안 할 수 있냐? 뭐 안 할 수도 있죠. 문재인 대통령도 5년 내내 참석한 건 아니거든요. 참석한 적도 있고 참석 안 한 적도 있어. 그리고 윤석열처럼 이렇게 아침에 와갖고 문재인 때도 참배한 적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상황이 다르죠. 지금 윤석열은 총선에서 완패를 했어. 그리고 지금 보수 언론들도 다 뭐 말하고 있습니까? 야당과의 협치 없으면 넌 식물인간이야. 아무것도 못해. 좀 그러고 있거든요. 야당을 만나야 돼요. 야당을 만나야 된다고. 그런데 오늘 이런 기념 행사를 통해 갖고 야당과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하면은 이재명 대표 그리고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개혁신당의 이준석 대표 다 오잖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만나서 악수하는 거야. 자연스럽게 만나는 이 짧은 시간에 무슨 김명희 특검 통과시켜라, 스타일먼 특검 통과시켜라 이런 말 하겠습니까? 이런 말 안 해. 오늘은 어차피 기념식에서 만날 때는요 얘기 길게 할 게 없어요. 그냥 간단히 가면서 그냥 목례하고 악수하는 거야. 그런 걸 통해 가지고 회담도 하고 만남을 갖고 협치를 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오늘은 기념식에 가야지요. 근데 오늘 기념식에 안 갔어요. 기념식에 안 갔어. 대박 아닙니까? 그러니까 웃긴 거죠. 아니 기념식 자체는요 사실 또 4.19 기념식은요 보통 행사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헌법 전문에 나오는 대한민국의 그 전통, 대한민국의 이 뿌리, 대한민국의 이 토대가 되는 사건들이 있어요. 사건들이 헌법에서는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3.1운동, 또 하나는 4.19예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 역사를 말할 때 사실은 제일 근대와 관련해 근대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은 5.18 민주 항쟁과 87 6월 항쟁이거든요. 그런데 헌법에는 5.18 87 항쟁 없어요. 없어. 유일하게 있는 게 두 개가 뭐냐면 3.1 운동과 그리고 4.19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두 개는 가야지요. 물론 4.19가 이렇게 중요한 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국경일로 4.19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난 이것도 이상해 사실. 이거 좀 문제 있는 것 같아요. 4.19는 국경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헌법에서 4.19가 있는데 헌법에서 이렇게 중요시 여기는 4.19가 국경일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국경일은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죠. 국경일 행사에는 대통령이 무조건 참석합니다. 만약에 국경일 행사에 대통령이 참석 안 하면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대통령이 국경일 행사에는 무조건 참석해요. 무조건. 반면에 기념일 행사에는 참석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죠. 국경일이라는 법률이 있어요. 우리나라 국경일은 딱 5개예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저는 여기에 4.19가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 아니, 헌법에서 4.19가 있는데 어떻게 4.19가 국경일에 안 들어갑니까? 이게 좀 이상해. 반면에 국경일은 아니지만 뭐가 있냐?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이 있어요. 이 기념일. 우리나라에서 기념일은 총 몇 개가 있냐? 54개가 있습니다. 54개. 그래갖고 이게 다 그냥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4월 달에 보면은 4.19 있죠. 4.19도 기념일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기념일이 뭐냐면 원자력 안전 및 진흥의 날 12월 27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기념일에는 가기도 하고 안 가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 뭐 4.3이라든가 5.18이라든가 의무적으로 안 가잖아. 갈 때 있고 안 갈 때 있거든요. 국격일이 아니니까. 그냥 법적으로는 문제가 안 돼. 그리고 이 문재인 대통령도 기념일 행사 같은 경우는 갈 때도 있고 안 갈 때도 있고 하긴 했어. 그러니까 단순히 윤석열이 오늘 4.19 기념일에 참석을 안 했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그럴 일은 아니에요. 문재인도 참석 안 할 때도 있었는데 뭘. 그런데 그게 특별한 지금 상황에 있잖아. 총선을 이렇게 크게 지고 야당과의 협치가 너무 중요한 이 시기인데 어떻게 이거를 안 갈까? 그러니까 당연히 야 정말로 만나기 싫은가 보다. 정말로 야당 사람들을 진짜 만나기 싫은가 보다. 아니 아무리 만나기 싫어도 차라리 오늘 같은 날 참석해갖고 기념식을 핑계로 아니 사실은 이재명이야 그래도 몇 번 만난 적이 있어. 이재명은 그렇죠? 이재명 너무 만나기 싫은데 그래도 이재명은 각종 행사에서 얼굴 마주쳐갖고 살짝 악수라도 했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재명보다 진짜 만나기 싫은 사람 누구니까? 조국은 진짜 만나기 싫은 것 같아. 한 번만 더 만난 적이 없고 그 전엔 뭐 따로 그럼 뭘 만나야 되니까 너무 싫은 거지. 또 이준석 대박 어떡합니까? 또 누가 있어? 다음 국회 때 국회의장 1순위인 추미애. 야 웬일이야. 옛날에는 이재명 하나 만나기 싫어갖고 도망가는데 지금은 이제 국정일이라든가 기념행사 가면은 다 있어 다. 이거 어떡합니까? 동서남북으로 다 있어. 동서남북으로. 이재명, 조국. 앞에를 보면 이재명, 옆에를 보면 조국, 이쪽을 보면 이준석, 뒤를 보면 추미애. 돌아버리는 거.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가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야 아침까지만 보더라도 야 진짜 나라가 망조다 망조. 이게 안 간다고 될 문제야? 그러니까 조국 대표가 페이스북에 바로 글을 썼죠. 대통령은 10시에 무엇을 하기에 헌법도 기리고 있는 명예로운 날에 공식 기념식에 참석을 하지 않고 8시 몇몇 4.19 단체 관계자를 대동하고 조주 선배를 하는가. 그렇게 야당 지도자들을 만나기 싫은가. 오늘의 첫 악수가 무산되어 아쉽다라고 글을 썼고요. 이거 언론들도 보도를 하죠. 이재명, 조국 피한 거냐 이렇게. 이재명 대표도 오늘 한마디 했죠. 총선 직후에 1번 4.19 혁명 기념일에 대통령께서 불참한 것은 매우 아쉽다. 조국 혁신당의 김보혁 대변인,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4.10 총선 때 따가운 여론을 의식해 혼자 몰래 사전 투표를 했다. 부부는 닮는다고 하더니 대통령은 김 여사에게 배워 도둑 참배를 한 것이냐 비판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이 나오니까 대통령실이 입장이 나왔어요. 어이없다는 식으로. 뭐라고? 대통령의 기념식 참석은 임기 중 한 번이 통상적이었고 참배를 통해서 4.19 민주영령의 넋을 기렸다. 야당 대표 만나는 걸 꺼려서 기념식을 회피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사실과 맞지 않다. 세상 모든 일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갈 수 없다. 자기애가 과하다고 생각한다. 숭고한 날이 정쟁으로 얼룩지는 게 안타깝다라고 반응했는데 저는 이 대통령실의 이 말이 사실은 일리 있는 말이에요. 대통령들 이 54개 기념식에 매일 가지 않아요. 어떻게 이걸 다 갑니까? 당연히 못 가지.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 진짜로 아마 윤석열은 아니야, 나 야당 이재명, 조국, 뭐 준석이 만나기 싫어서가 아니고 아니 진짜로 이런 마음 없이 그냥
그냥 안 간 거야. 뭐 그럴 수도 있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국민들은 그렇게 안 보는 거죠. 아니 사실 이거는 누가 봐도 아유 윤석열이 진짜 이재명 만나기 싫어갖고, 왜냐면 지금 보수 언론들도 이재명 만나라, 야당 만나라라고 매일매일 사설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날 수 있는 거를 그냥 바로 차버리고 아침에 2시 먼저 가갖고 아침에 조문하고 참배하고 돌아버린 거 아닙니까? 특별히 오늘 무슨 이준석의 무슨 뭐 일정이 있었어? 그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얼마나 말들이 많이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막 여기저기서 방송에 막 나왔단 말이야. 나왔는데 갑자기 그때 기사가 나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윤석열이 이재명한테 전화를 걸어서 다음 주에 만나기로 했다 나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늘 윤석열이 아침에 조수참배, 도둑참배라고 불렸던, 이거 지금 윤석열 야당 만나기 싫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아침에 혼자 한 거 아니야? 했던 이런 의혹이라든가 이런 목소리는 싹 들어갔죠. 싹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만난다고? 늦게 되면 다행이네. 그런 말이 나오고 있는 거죠. 대통령실에서는 뭐라고 했냐?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30분 이재명 대표와 통화해서 다음 주에 형편이 된다면 용산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초청에 감사의 뜻을 전하고 대통령께서 마음을 내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저희가 대통령께서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거 보면은 사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걸 보고 어떤 사람은 페이스북에 글을 썼는데 민주당이 너무 정무감한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어떻게 대통령을 만나주냐? 만나주지 말아야지. 만나주려고 하는 바람에 지금 윤석열 지지율 막 떨어지고 있었는데 그거 사실은 다시 산소호흡기 붙여주는 거 아니냐라고 염려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니 근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거절을 합니까? 거절할 명분이 없죠.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8번을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만나지 않을 때마다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야당 대표 하면 안 만나냐고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작 윤석열이 만나자고 전화했는데 안 만날 거야 하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만나는 게 맞죠. 사실 만나는 게 맞죠. 저는 그래서 사실은요, 근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야당 대표 된 다음부터 먼저 윤석열한테 만나자고 한 것부터가 전 사실 좀 불만이 좀 있었거든요, 그때. 왜냐면 여러 번 말했잖아요. 국정 운영은 대통령과 정부와 여당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너무 마인드가 대통령 마인드야. 대통령 마인드야. 왜 자꾸 야당 대표가 국정 운영을 하려고 그래? 뭘 도와준다는 거야? 야당은 그냥 발목 잡고, 응? 딴지 걸고, 그리고 정부 여당이 사실은 계속 좀 도와주세요, 좀 만나주세요, 응? 좀 도와주세요 요청하면은 그때 가서 어쩔 수 없이 한 번씩 만나주는 거예요. 그리고 더군다나 민주당이 아주 거대한 야당 아니야, 거대한 야당. 그러니까 만나달라고 할 필요가 없었거든, 처음부터. 근데 2년 내내 사실은 뭐라는 겁니까? 계속 이재명 대표가 먼저 만난다고 하니까 저것들이 오히려 안 만나니까 웃긴 거죠. 근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고 해왔기 때문에 요번에 윤석열이 만나자고 하니까 당연히 만나야지. 사실은 이런 게 좋은 마인드죠. 그래서 이재명은 좋은 정치인이에요. 좋은 정치인. 정말로 국가를 생각하는 정치인이에요. 사실 이거를 그냥 전략적으로만 본다고 하면은 안 만나주죠. 못하러 만나줘. 윤석열 가만 놔둬도 지금 막 사분 오열이고 자중질환이고 엉망인데, 응? 만나줄 이유가 없죠. 만나기로 한 거죠. 그래서 또 강선우 대변인은 또 다른 입장이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냐? 오늘 오후 3시 30분 4분 정도 이재명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를 했대요. 4분 정도. 그러면서 이제 토요일 날 만나기로 했다는 거죠. 다음 주에. 근데 사실 이것도 웃겨. 난 이것도 웃긴 게
대통령실에서 다음 주에 형평이 된다면 만난다고 했잖아요. 형평이 된다면 그 형평은 누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형편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내가 내 형편이 되면은 만나줄게 그겁니까? 뭐지요 도대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런데 강선호 대변인은 그런 얘기는 없었고 대통령이 축하 인사를 전했고 이재명 대표의 건강 및 안부를 물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감사의 뜻을 표했다. 이야기하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에게 내주에 만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대표는 많은 국가적 과제와 민생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고 화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요, 사실 국정 운영하기에 조건이 엄청 좋은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 때 이회창 같은 경우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는 여권에서 이회창한테 만나자고 제안을 엄청 많이 했고 이회창이 그걸 엄청 무시했어요. 김대중 대통령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 야당 대표한테 영수하는 제안하면서 국정 운영을 도와달라고 거국 나간 얘기도 하고 막 그랬어. 근데 이 새끼들은요 기본적으로 도와줄 마음이 없어. 그냥 무조건 시비 걸고 무조건 싸움 걸고 무조건 발목 잡고 그랬었거든. 그러니까 더 힘들죠. 반면에 지금은 민주당이 어마어마한 거대 야당이지만 이재명 대표는 어떡합니까? 지금 충분히 정부에서 도움을 요청하면은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도와주겠다는 거 아니야. 사실 현장이 민생이 어렵다고. 그래서 지금 진짜로 할 수 있는 거는 최대한 돕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이런 야당 대표는 없었어요. 더군다나 이렇게 엄청난 거대 야당 대표가 이런 식으로 여권을 정부를 도와주겠다고 먼저 나서가지고 손 내밀고 만납시다 하고 이런 적은 없었어요. 없었어. 그러면 윤석열이 조금만 마음을 제대로 잡고 정치를 하면요, 거대 야당이 민주당이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정치를 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새끼가 정신이 없는 거죠. 야당에서 이재명 대표가 너무 쉽게 만나준다고 하고 만나준다고 하고 또 도움 준다고 하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지가 막 갑질을 하는 거지. 안 만나고 그런 짓거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한 새끼. 진짜 한심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여간 다음 주에 이제 만나겠죠 아마. 이렇게 해놓고 만남을 안 가지면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니까 만날 건 분명한데 그럼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사실 만나서 사실 민주당으로서는요 이재명 대표로서는 만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사실 지금 만나는 게 아무 도움이 안 돼. 솔직히 말하면 가령 만약에 윤석열이 만난다면은 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은 윤석열이 그 총리 인선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죠. 총리 인선. 모르겠어. 박영선 얘기를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총리 인선 얘기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가 그거를 어떻게 이야기할까? 정말로 총리 추천을 이재명 대표한테 맡길지 아니면 지가 진짜로 박영선을 너무 총리를 세우고 싶은데 이재명 대표한테 박영선 어떠냐 물어볼지 그때 이재명 대표는 뭐라고 말할지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그런 걸로 협치되는 게 아니죠. 단순히 정말 중요한 거는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력 이재명 대표의 협상력이 이제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재명 대표의 이런 뭐라고 할까 정치력을 볼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는 한 번도 대통령과 만나가지고 단판 지어본 적이 없잖아요. 과연 이재명 대표가 이번 첫 만남을 통해서 어떻게 어떤 대화가 어떤 의제가 있을지는 아직은 몰라. 나온 게 없으니까. 과연 뭐 총리 인선 문제 같은 거 나올지 아니면 특검 관련 거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제일 뜨거운 거는 무조건 이번 대통령 만나갖고 이 대화할 때 이 의제로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차상면 특검.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죠. 이건 무조건 들어가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게 너무 예민한 문제여서 이게 윤석열한테 아예 직격으로 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과연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윤석열 받을지 안 받을지 봐야죠. 이거 안 받으면은 협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윤석열이가 이재명 만나갖고 대화하는 척하면서 사진 찍고 우리 협치합니다. 그거 쇼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는 윤석열 생각인 거고 이재명 대표를 가갖고 그냥 사진만 한 장 찍고 오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로 야권과 협치하고 싶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딴 건 모르겠지만 제일 먼저 급한 거는 차상병 특검 이거 받아야죠. 오늘 야유당이 6당이 6개 당이 다 똘똘 뭉쳐가지고 그 차상병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민주당, 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뭐 새로운 미래 야권이 다 모여가지고 야권 연대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차상병 특검 이거 받아야 된다. 그런 분위기거든요. 이런 분위기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 야권 연대의 가장 리더 아닙니까? 리더로서 다음 주 윤석열 만나가지고 이 문제를 가져가야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대화를 해야 되는데 대화를 윤석열이 그냥 막 끌고 다니면 안 돼. 윤석열은 아마 이런 얘기 안 하고 이거 하겠죠. 총리 인선. 윤석열이 지금 만나갖고 할 가장 중요한 건 총리 인선이거든요. 야권이 인정 안 하면 총리 못 되니까. 그래서 총리 인선 문제 하려고 난리를 칠 거야. 근데 거기 끌려다니면 아니고 이재명 대표는 차상면 특검 이 문제를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서 만약에 대화가 안 됐다. 그리고 좋지 않게 회담이 끝나버린다.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 회담이 나쁘게 끝나면은 이재명 대표는 면전에서 강하게 비판하고 나오면 돼요, 그냥. 그러면 지지율 올라갑니다. 이게 이회창이 했던 짓거리죠. 이회창은 그때 말도 안 되는 짓거리 한 거였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이회창 같이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모욕하는 행위가 아니고 정말로 너무 당연한 요구. 차상면 특검. 그건 너무 당연한 요구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당당히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걸 안 받으면은 당연히 영수회담 깨지는 거고, 깨지는 거는 야당한테는 부담이 없습니다. 전혀 부담이 없어요. 깨지면 여당만 부담인 거예요. 지들이 아쉬운 거고. 그래서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가 이 어마어마한 의석수가 있는 거대 야당의 사실은 당 대표로서 윤석열을 만나갖고 철저하게 갑질을 해야 돼. 갑질. 이재명 대표가 철저하게 갑질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왔다. 갑질을 할 수 있는. 다음 주에는 이재명 대표가 영수회담을 하지만 이건 회담이 아니에요. 거의.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한테 가갖고 아주 당당하게 갑질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왔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대로 된 갑질을 했으면 좋겠다. 제일 중요한 의제는 차상면 특검. 그걸 반드시 꺼내야 되고, 이걸 만약에 윤석열이 바뀌었다. 그러면은 또 달라지겠죠, 아마 그때는. 근데 바뀌었습니까? 예. 하여간 아직까지는 나온 기사가 없으니까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건 또 서로 조율하거든요.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수회담 만나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 어떤 거 가지고 이야기할지 이게 다 서로 물밑 작업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게 안 되면은 영수회담이 그냥 경렬될 수도 있어요. 결렬.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안 되면 그거는 철저하게 정부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만나서 이재명 대표가 할 이야기 다 하는 것도 좋은 거고, 중간 서로 간의 조율 과정에서 야, 안 만날 거야 그냥. 그래도 이재명 대표가 잃는 건 없다. 그래서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윤석열과 이 정부가 엄청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거죠.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오늘 이재명 대표한테 회담을 제안한 거, 이거는 우선적으로는 환영할 일인 거고, 그리고 앞으로 지켜볼 내용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굉장히
재미있는 일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이재명 대표의 그런 빛나는 또 정치력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한번 봐야죠, 뭘. 하여간 뭐 윤석열이 그 용기를 내고 이재명과 1대1로 만나겠다 하는 거는 뭐 대단한 용기입니다. 근데 이걸 또 뭐 비공개로 하고 뭐 그러지 않겠지, 설마. 응? 뭐 옆에 대동하지 않고 비서실장들 대동하지 않고 그냥 1대1로 아무도 없이 둘이 얘기하자. 설마 그러진 않겠지. 응? 그렇게 하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마치 지가 전공이 대표 만날 때 기자들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고 둘이 그냥 몰래 만났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진 않겠지, 설마. 그렇게 하면 또 만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아마 만나는 어떻게 만날지 가서 또 어떤 얘기 할지도 매우 기대되는. 아마 이거 제대로 안 되면 윤석열은 정말 이걸 기점으로 이 회담을 기점으로 이 엄청난 속도로 아마 몰락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